안녕하십니까. 문민명리 강의로 오늘은 173번째 시간입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죠. 이제 2월도 어느덧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꽃피는 새봄에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천간론 병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천간의 의미, 해석, 성질, 때로는 천간의 간목과 어울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을목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병화와 을목이 만났을 때입니다. 염량여화라고 하죠. 주변의 조력을 얻지 못하는 격이다. 여기 염자가 올해 자주 보는 한문은 아니죠. 고을염자고요. 려자도 고을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병화와 을목이 만났었을 때는 곱고 고운 밝은 햇볕이 드는 꽃이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을목은 진달래, 개나리 등 활짝 핀 꽃이며 겨울은 인삼, 더덕 등에 비유한다. 쉽게 말하면은 꽃이다. 개나리다. 그러니까 햇볕이 잘 드는 곳에 핀 꽃이다. 곱고 고운 꽃이다. 이런 말의 설명이겠죠. 병화는 을목을 보면 약한 나무를 키우는 인물이니 구조가 잘 어울려져 재능을 발휘한다. 구조가 잘 어울려져 재능을 발휘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어떤 조화로울 때 을목의 작용들이 좀 있겠죠. 땅이 있는데 간목이 없었을 때라든가 주변에 또 경금이 있어서 병화를 막 힘들게 하려고 할 때 또 역할도 하겠고, 가끔은 신금이 합거하려고 할 때 중간에 을목이 충해서 어떤 역할도 있겠고, 그러면 조금씩 살펴봐야 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구조가 잘 어우러져야 재능을 발휘한다. 이런 정도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병화와 을목은 쌀이나무에 꽃이 피며 들꽃이 피고 벌나비가 오니 인품이 좋고 여자는 아름답다. 대체로 아까 얘기했듯이 아름다운 꽃이 피는 염량여화죠. 아름답고 아름다운 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품이 좋고 아름다운 여자다. 대체로 병화인들이, 병화로 태어나신 여자분들이 을목을 갖고 있다라든가 때로는 신금을 천간에 갖고 있으면 대체로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는 아름다운데 그럼 남자는 어떠냐? 남자 같은 경우는 명예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을목과 병화가 있었을 때 인수의 작용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꽃이다 보니 남자도 나름 아름답다라고까지 말하긴 몰라도 틀이 좋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병화와 을목이 함께하는 경우, 병화와 을목이 함께하는 경우 1, 2, 3, 4, 5, 6월에 태어난 을목이어야 기라고, 겨울철에 을목은 불기라며 혹 출세하더라도 고생이 따르게 마련이다. 아무래도 병화와 을목의 조화로움은, 을목은 겨울에는 좀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을목이 겨울생일 때는 힘을 쓰긴 어렵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봄, 여름에 핀 을목은 태양빛을 받아서 아름답게 피어나기도 하지만은 겨울에 태어난 을목은 태양빛을 받기는 합니다만은 꽃이 크지는 않죠. 우리가 겨울에 피어나는 꽃들을 봐도 꽃이 아름답거나 탐스럽거나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출세하더라도 고생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병화가 병화를 만날 때 복음훈광입니다. 너무 밝은 빛이라 오히려 혼탁해진 계기로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 복자는 엎드릴 복자죠. 마실 음자고, 그 다음에 빛이 너무 밝아서 내가 제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병화는 양 중에 양이어서 가장 강하고 세상 만물을 비추어주는 것이 임무여서 병화 자신의 힘을 세상 만물을 비추는 역할을 하니 자만심이 강한데 동일한 힘을 가진 병화가 또 나타나니 투기하고 질투가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병화와 병화가 어울릴 때는 그 밝은 빛으로 인해서 좀 활동색이 너무 강합니다. 오버하는 기질도 좀 있겠죠. 행동력이 거침이 없다 보니 주변의 관계 맺게 하는데 좀 어려움도 겪고요. 때로는 말이 너무 많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병화를 보면 양 중에 양이어서 자존심이 강하고 지기를 싫어하는 특성이 있는데 또다시 동일한 능력을 글자가 나타나니 질투와 시기가 많다. 위의 말이 똑같겠죠?
병병은 싸움을 잘하고 헐뜯기를 잘하며 굴곡이 많다. 뭐 싸움을 잘하고 헐뜯기, 굴곡이 많다. 이런 말은 너무 이제 확대 해석된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화끈하게 타오르고 불꽃과 같이 타오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폭발하는 기질이 좀 있겠고요. 인내하기는 좀 쉽지 않겠고 너무 오버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관계 맺기 위해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인내심이 없다 보니 실수할 소지가 큽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의미의 뜻은 실수할 소지가 크다는 의미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화는 특히 설단생금이라 그래서 말로 화술이 좋다라고 늘상 얘기했었죠. 근데 그 화술이 병병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말이 강하다 보니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본전이다 보니 상대방과의 관계 맺게 하는 데서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병화와 정화가 만나면은 삼기순수다. 호감 가는 처신으로 상대가 친밀함을 갖게 되고 귀여움을 받는다. 여기 숫자는 여기 숫자가 이를 숫자, 성취할 숫자입니다. 삼기란 말은 세 가지 기한 기운이라는 뜻이겠죠. 여기 숫자는 아주 순하다 할 때 순자 같고요. 병화는 정화를 보면 등불은 태양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므로 밤에 태어난 경우는 정화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낮에는 병화, 밤에는 정화의 기세를 받고 있다 보니 밤에 태어났을 때, 특히 겨울에 태어났었을 때는 병화만 있는 것보다는 정화까지 일려 있었을 때 그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봄, 여름에 태어난 병화라도 신약하고 경신금이 왕하면 정화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로 이제 봄, 여름에 태어났는데 뭐 병화가 신약하고 이런 말이 있는데 정화가 있었어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신강할 때도 정화가 있다면은 병화가 정화의 도움을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죠. 특히 여름에 병화가 뭐 신각신약을 떠나서 신약할 때는 이런 뭐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경신금이 왕할 때 정화의 도움이긴 한데 뭐 목화의 기세가 강하다라든가 때로는 이럴 때는 목에 병화의 기세가 있긴 합니다만은 정화의 도움을 그렇게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병화 입장에 따지면은 경신금이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 정화가 있었을 때는 조금 나를 뭐 관계 맺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다툼도 좀 있고요. 병정화는 같은 기세끼리다 보니까 다툼과 있고 충돌도 있고 뭐 그래서 썩 도움을 준다라든가 반긴다라든가 이런 기세는 아닙니다. 가을, 겨울의 병화는 음의 계절에 태어난 경우이므로 신약한 경우에는 정화의 도움이 필요로 하다. 이제 겨울일 때는 아무래도 가을도 뭐 아주 초가을이 아닌다 하면은 대체로 가을도 차갑다라고 하죠. 봄, 여름 같은 경우는 뜨거운 기세라고 하고 가을, 겨울은 차가운 기세라고 합니다. 이럴 때 정화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화가 간목을 보면 간목은 굵고 잘 크는 나무이므로 잘라서 사용할 나무를 의미한다. 그래서 간목은 특히 이렇게 대들보로 써야 되고요. 대들보로 써야 되다 보니까 또 나름의 어떤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라든가 잡목을 뻗어 나온 것들을 조금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화가 간목을 볼 때는 간목의 기세를 좀 다듬어 줍니다. 때로는 그슬려서 뭐 벌레를 죽이기도 하고요. 정화가 기세가 있었을 때는 그래서 곱게 자라난 가을 겨울에 태어난 간목은 정화에 도움이 있으면은 귀한 제목으로 사용될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봄, 여름보다는 가을, 겨울에 그 작용이 더욱 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병화는 비교적 비겁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래도 병화는 하늘의 태양이다 보니까 사주의 구성이 특별하게 좀 어떤 뭐 어려움이 있지 않는 한 뭐 비경겁제라든가 병정화라든가 때로는 사후라든가 이런 어떤 화기가 강한 기세를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정화를 보면 봄, 여름에는 병화의 빛에 의해 정화가 힘을 잃게 하고 가을, 겨울에는 약하여 정화에 의존하는 경우니 자존심이 상하고 구설에 흐른다. 그래서 병화는 정화를 볼 때는 봄, 여름에는 내가 좀 힘이 들고요. 가을, 겨울에는 이 정화가 병화한테 도움을 주는 격이다 보니 병화 입장에 따지면은 자기는 하늘의 태양이고 가장 높은 곳에 떠 있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는 격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 정화에 의지하는 격으로서 조금 자존심이 상합니다. 뭐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병화가 무토를 만났었을 때 병화가 무토를 만나면 월기득사 하고 싶은 일이 생업이 되는 등 복록이 두텁다. 이게 이제
보낼 기자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사자는 시킬 사자입니다. 월에 보내서 일을 얻는다. 뭐 이런 말의 설명이겠죠. 병화가 무토를 만나면은 고산 위에 태양 같으므로 곡식을 기를 수 있는 태양이며 간목이 같이 있다면 과실수에 비유된다. 병화가 무토가 있었을 때 마냥 좋다, 뭐 복록이 두텁다 이런 말 하지는 않습니다. 무토가 있었을 때 병화가 기본적으로는 무토는 촉촉한 흙은 아니고요. 먼지가 많은 바짝 마른 흙입니다. 근데 병화가 비치게 되면은 이 무토는 뭐랄까 먼지가 많이 나서 요즘에 황사처럼 먼지가 많은 태양빛을 가리게 됩니다만은 그래도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 이 병화는 그나마 무토에서 사막에서 바짝 마른 흙이 나무로 인해서 뿌리도 좀 든든해지다 보니까 흙의 기세도 날아가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유실수가 되고 가을도 과일수입니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병화가 무토를 만났었을 때는 별로 소용이 없는데 간목까지 겸했었을 때 과실수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가 같이 있다면 높은 산과 낮은 들 중간에 위치한 땅 위의 태양에 비유한다. 아무래도 무토가 있다, 기토가 있다. 때로는 이럴 때는 무기토가 있었을 때는 이게 목의 기세가 특히 중요합니다. 병화도 간목의 기세가 아주 중요합니다만은 무기토가 있었을 때 간목이 있느냐 을목이 있느냐는 조금 다르죠. 을목이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약초다, 꽃이다, 이런 우리가 필요한 어떤 인삼이다, 산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간목이 있었을 때는 큰 나무에서 매달리는 열매 같은 거, 유실수, 과일수 이런 말들을 하죠. 그래서 무기토가 같이 있었을 때 갑을이 있다면은 이 영향력으로 인해서 무기토의 영향, 갑을목의 영향으로 인해서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무토가 있을 때 아주 좋다, 길하다, 큰 산에 햇볕이 들어오면 습하고 벌레가 죽고 씨앗이 싹을 터서 자식이나 모두가 생한다. 무게가 있어 보이고 강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아까 간목의 영향까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가 무토 외에 다른 오행들을 봤었을 때 하다못해 간목이 있으면 좋고요. 정 안 되면은 을목이라도 있어서 산삼, 인삼, 약초 이런 느낌의 기세까지는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무토를 보면 겨울에는 제습 역할을 하여 반기나 그 외 절기에는 병화의 빛을 먼지가 흐림으로 싫어한다. 때로는 여기서 겨울이라고 하는 말에 수가 많았었을 때는 또 무토의 기세도 반깁니다. 겨울이 아니어도 수가 많았었을 때 이 무토의 기세가 물의 기세를 막아주기 때문에 이 겨울이라는 의미는 수가 많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제습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병화가 무토를 보면은 병무는 습한 곳을 말리니 싹이 트고 어려웠던 생활이 좋아집니다. 아마 요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병화가 무토만 있었을 때는 그 무토의 먼지로 인해서 병화의 햇볕이 가리게 돼서 좋은 역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병화가 제습하는 작용, 때로는 간목이 있었을 때 역할도 있는 것이고 무토가 있었을 때 제습하는 작용도 하게 될 것이니 그래서 마냥 다른 것들도 살펴봐야 됩니다만은 이 병무도 이런 기본적으로는 나무를 심어서 기를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제공합니다. 이런 의미로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기토를 만났었을 때 병화와 기토는 대지 보조다. 표현력이 좋고 학술, 종교 서비스의 장점을 발휘한다. 여기 대지란 말은 큰 땅이란 말이겠죠? 아무래도 병화가 기토가 어울리면은 큰 땅이란 말이고, 여기 이제 보자는 널리 보자를 나타내고요. 그 비출 조자, 우리 조명할 때 그런 조자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넓은 땅에 널리 태양을 비춘다, 빛을 비춘다, 이런 말의 설명일 것 같습니다. 기토와 같이 있는 경우는 들판에 내리비치는 태양의 격으로 간목이 투가 난다면 들판에 곡식을 키울 임무를 가진 태양이므로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경이어서 부귀격이다. 그래서 기토가 있었을 때, 간목까지 있었을 때는 그 부귀한 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기토를 보면 움츠러드나 땅에 떨어진 태양과 같다 능력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병화 입장에 따지면 기토는 상관이고요. 또래는 아까 무토는 바짝 마른 흙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기토는 좀 습기가 있는 흙입니다.
그러다 보니 병화의 기운을 빼는 것도 되고, 때로는 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뜻에서 간목이 있으면 좋은데 이 기가 합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기토가 있었을 때 상관으로서 병화가 작용을 못하게 막아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의 얘기입니다. 기토는 위치를 보면 위치에 따라 육친궁을 보아 판단한다. 기토가 어디에 있느냐를 본다는 뜻이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병화가 있었을 때 갑이 있다라든가 기가 있었을 때 이런 작용은 아주 좋겠죠. 그래서 병화다 기토와 간목의 작용. 근데 병화가 있는데 기가 있는데 갑이 있다라든가 뭐 이런 작용들은 흉하게 얘기한다. 뭐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때로는 병화가 있는데 기토가 간목이 있고 기토가 멀리 떨어져 있다. 요거는 좀 설명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작용, 이런 작용, 이런 작용일 때 설명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 경우는 조금 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생은 습한 흙을 녹이고 말려 초목을 키워야 하므로 더 힘이 들고 고생이 심하다. 아무래도 기토는 여름생 무토와는 좀 다르죠. 무토는 바짝 마른 흙이긴 한데 기토는 촉촉한 흙입니다. 그런데다가 제습의 작용까지도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습한 흙이라 초목을 키워야 하는데 고생이 심하다. 그런 말이고요. 무기토가 경신금이 있다면 무기토의 경신금은 돌 자갈을 역할을 하죠. 돌 자갈 받치며 사주구조가 자갈을 올리는 경우라면 광맥으로 여기며 가불목이 있는 경우라면 가불목은 경신금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불목이 있다는 의미의 뜻은 무기토에서 가불목은 잘 키워서 유실수로 꽃으로 산삼으로 인삼으로 만들 수 있는데 경신이 있다는 경우에는 경신이라고 하는 건 자갈밭입니다. 자갈밭의 경우에는 이 가불목을 키울 수는 없죠. 그래서 경신이 있었을 때는 광맥으로 여기기는 합니다만은 자갈밭이냐 아니면 광맥이냐 가불목이냐 경신금이냐 이런 의미는 자갈밭 광맥으로 써먹느냐 아니면 유실수로 써먹느냐 그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일 것 같습니다.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무기토에 임계수가 투관하면 산이나 농토에 비가 내리는 겨우로 보면 된다. 아무래도 지지에 뿌리가 있다면 더더군다나 촉촉하게 임계가만 있는데 뿌리가 없다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뿌리까지 있다면 항상 촉촉히 젖어 있는 땅으로서 무토도 결코 바짝 마른 나무 흙이다 이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직업은 주로 큰 사업을 하지 않고 사람을 상대하는 장사가 좋고 금의 뿌리가 있어서 큰 직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이제 상관의 작용이다 보니 직업 같은 경우가 조금 그런 의미가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기토는 병화의 기운을 설계하고 습토여서 병화의 열기를 흡수하여 쇠약하게 되니 비록 기토가 습토여서 초목을 키우는 토양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힘을 약화시키므로 노력에 비하여 공이 적은 격이다. 아무래도 병화와 기토는 상관의 작용입니다. 상관의 작용은 제일 귀한 정관을 꺾기 때문에 근데 병화에서 정관은 개수의 작용이죠. 병화는 개수를 그렇게 썩 당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그래도 기토가 있었으면은 병화와 정관의 기토의 작용 때문에 정관을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 따지면 상관으로서 관을 때리니 여자 사주에는 남편, 때로는 직업, 남자의 땅에도 직업 같은 경우도 조금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때로는 상관의 작용이 강한 경우에는 남의 구설에 오르내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결코 공이 노력하여도 공이 적은 격이다 이런 말이고요. 병기는 명예에 생기고 똑똑해지며 출세하고 직업특출하고 남에게 인정을 받는다. 병화와 기토의 어울림의 조합은 아무래도 이게 상관입니다. 상관이다 보니 재주가 뛰어나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인해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병화가 기토가 명예에 생기고 똑똑해지고 출세한다는 의미의 뜻은 내가 기술로 해서 전문직으로서 의사나 때로는 약사나 이런 것들처럼 내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자영업을 개설하거나 내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남들한테 인정받거나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조직사회 때로는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조직사회에서 공직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걸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나름의 재주로서 풀어먹는 것은 충분히 병기의 작용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의 설명일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